꽃게 넘치는 모든 분들 우리 이웃들을 차차차로 모십니다. 오늘은요 필라테스 강사 오시연 씨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남자 필라테스 강사 오시연입니다. 오. 네, 필라테스 강사로서는 회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A 필라테스 지점의 대표 원장 겸 교육 강사로는 필라테스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맨손 필라테스 개건 교수로 학생들에게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개건 교수님으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네요. 자, 대단하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니 필라테스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좀 어떤 운동인가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필라테스가 뭐지? 라고 들어는 봤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네. 필라테스는 흔히 알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코어 네. 운동입니다. 코어. 네, 근데 그 코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시죠? 네. 그렇죠. 약간 뭔가 이렇게 복근 같은데 그 중심 그렇죠. 코어. 맞아요.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몸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몸통의 그 모든 동작이 고정되도록 하는 게 필라테스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필라테스 동작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몸통 고정하라고 그러고 팔은 어떻게 움직여,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 이런 말도 하시고요. 그리고 몸통을 잘 못 고정하게 다른 자세로 막 바꾸기도 하고 그게 필라테스 난이도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필라테스 강사로 그럼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게 필라테스란 그런 어떤 직업, 이게 필라테스가 뭐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네네. 막 이제 20대 때 그때쯤에 이렇게 필라테스라는 게 어떻게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어디 조금 그때는 되게 조금씩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대중적인 운동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옛날보다 되게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 들어온 거 2002년도부터긴 한데 지금 제대로 발전된 거는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뭐 필라테스 민간 자격증 자체가 20개, 30개가 다였는데 지금은 3, 4천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한 거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 강사를 하다가 2014년도부터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민간 자격 단체를 만들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러면 이제 10년이 넘게 또 그쵸, 강사를 어쩌다 하신 보니까. 거잖아요. 네. 제가 2008년에 이제 개그 콘서트 KBS 공채 합격이 됐거든요. 저도 안 그래도 봤어요. 데뷔 동기네요. 뭔가 같은 걸 시작한 동기. 맞습니다. 빠른 동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빠른 생일이 또 빠른 년생이 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과 친구들은 이제 빠른이란 개념이 없지만 우리 때까지 이제 빠른이란 게 있었는데 둘 다 빠른 년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오시연 씨는 어떻게 그런 필라테스를 접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대구에 살 때는 필라테스 센터가 3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필라테스를 알아보고 간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라 제가 뭘 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손으로 뭔가 만졌을 때 감이 좋더라고요. 뭐 근육을 만졌을 때 손감이 좋아서 근막 마사지라는 거를 배우려고 했어요. 근막 마사지. 네, 롤핑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거를 그걸 하려고 하면 해부학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 한국의 필라테스가 의학계랑 먼저 접목해서 좀 유명해졌다 보니까 맞아요. 해부학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라고 해서 하는데 그걸 하고 롤핑이라는 자격증 따고 그 위주로 하다가 막상 해보면 그 롤핑 손으로 하는 거는 풀어주고 나면 일주일 뒤에 똑같이 오세요. 계속 약간 그거에 회의감이 들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면은 또 이제 생활하다 보면 또 이제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반복이 되면서 계속 반복이었군요. 네네. 근데 강사로 우연찮게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얘는 좀 시간은 오래 걸려도 하고 나면 확실히 계속 그 사람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게 조금 뿌듯해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조금 더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로 운동 선수들도 이렇게 휴식이나 이럴 때 있을 때 필라테스를 하더라고요. 오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코어 근육을 좀 코어 그 중심을 좀 많이 잡고 약간 자세나 이런 것들 교정하는 느낌으로. 네네.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필라테스랑 요가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요가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요가는 정확히 몰라서 뭘 입대기가 어렵긴 한데
저도 배우기 전에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차피 맨몸으로 하는 그죠? 거고. 맨몸으로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런 게 그렇죠.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사람이 큰 근육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맨몸으로 하는 모든 운동은 다 겹쳐요. 하는 동작들이. 음.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데 요가의 컨셉 자체는 약간 자신의 한계를 깨는 돌파하는 그런 걸로 계속 자기 한계를 도전하는 게 요가의 컨셉이라고 하면 필라테스는 자기의 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거, 조절하는 거. 아. 그게 컨셉이죠. 주된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스스로 한계 이 정도에서부터 안 들려요. 안 듣기 시작해요. 저도 지금 안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의 비유를 영혼이 좀 없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의 비유를 해드리면 네, 내가 쉽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탁드려요. 면이 있고 네. 위에 소스가 올라가요. 그럼 다 같은 음식일까요? 지금 배가 고프네요. 죄송합니다. 면이 있고 소스가 올라가면 먹어야지. 네, 그렇죠. 먹어야죠. 그게 면이 있고 소스가 있는 게 짜장면일 수도 있고 네. 스파게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쫄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 컨셉이 다른 거예요. 그냥 면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운동이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또 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런 네. 거는 이제 같지만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한 게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일단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해보면 확실히 다른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정말 한 10년 정도 전에 잠깐 배웠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처음에 동작만 했더니 뭔가 정적인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그래서 체육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체육계랑 좀 얘를 연관시켰으면 하는 게 정적인 운동이 아니고 되게 격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정적으로 의학적으로만 해서 안전하게만 가다 보니까 운동이 운동다워야 되는 게 좀 적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막 그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저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이렇게 자세히 이거만 하다가 지루해가지고 못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또 안 한다고 요즘엔 또 이렇게 하면서 고쳐나가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한다고 또 운동도 하시더라고요.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맞네요. 요즘 트렌드는 심심하면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요즘에- 이렇게 계속 진행도 또 진도도 빨라야 되고 그렇죠. TV 길게 하면 안 보잖아요. 짧게 맞아요. 쇼츠로 해야지 보는 것처럼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에 또 이렇게 짤 영상들 있잖아요.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뭐 너튜브나 이런 걸로 영상도 짧게 중요 하이라이트만 모아보거나 넘겨보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요. 저도. 네. 근데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분들 중에 좀 남자 강사님은 또 남자분이 이렇게 필라테스를 하시는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하시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남자 강사 뭐 상담하러 딱 들어왔는데 남자 네. 강사분이 있으면 많이 놀라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진짜 남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워크숍을 가면 네. 남자분 나오세요 하면 2명 정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남녀를 딱히 직업 나누지 않기 시작해서 남자 강사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해요. 아니 저는 또 이렇게 남자 강사님이 해주시는 것도 좀 좋다고 봐요. 뭐 어떤 말도 더 잘 들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그냥 특히 우리 저기 결혼하신 분들은 저도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안 그래도 남자 강사가 여자 강사보다 장점이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것도 저도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농담식으로 조금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뭔가 이렇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단점은 여자분들이 남자 강사 좀 그런데요라는 분들이 생기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장점은 그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요. 맞네요. 엄청 열심히 공백 없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자 강사분 혼자 하는데 여자만 받는다. 여성 전용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남자분들이 혹시 해코지할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강사는 그런 무서움은 없어요. 그렇네. 그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지점 협회에는 남자 원장님이 4분이나 계세요. 그렇구나. 어딘가요? 어디 계신가? 한번 뵙고 싶네요. 네. 아니 뭔가 운동을 가르쳐 주시면은 굉장히 또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대화를 하는데 되게 느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뭔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내 몸을 이렇게 치유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우리 박순태님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겠다고 실제로 이렇게 수강생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네. 이게 인기가 좀 많으시죠? 안타깝게 어떠세요? 그걸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선생님 하면서 뭐 이렇게 비타민 음료수나든지 뭐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네. 제가 너무 인스타나 이런데 가족들을 많이 노출시키고 이래서 그런지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렇구나. 혹시 그런 생각 있으시면 꼭 저한테 커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이렇게 뭘 잘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네. 팬심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한 뭐 존경 플러스 그렇죠. 뭐 이런 걸로 네네. 인한 그런 건 아직 없었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젊어 보이세요. 지금 어떤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뭐 대표로서 활동도 하시고 네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영남대 개건 교수로서 또 학생들도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젊게 봐주셔도 좋긴 한데 네. 제가 허민님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럼 젊은 거죠. 네, 허민 씨가 올해 22살이시니까. 그래, 24살. 그렇죠. 네, 그 정도. 저 18살이신 줄 알았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셨지? 뭐지? 막 그런 생각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저라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934번님이요. 사무실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하고 또 문자를 주셨어요. 자, 오늘 모십니다. 필라테스 강사 오시연 강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 있나요? 사무실이라고 하면 의자는 있으실 거니까. 그렇죠. 의자는 있고요. 그렇죠. 지금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자 들으시면서 저도 지금 따라할 준비했습니다. 그대로 일단 다리를 쫙 펴서. 다리를 쭉 네. 펴요? 그렇죠, 바닥에 닿게요? 안 닿게요? 닿게. 닿게 쭉 펴서 펴세요. 뒤꿈치만 딱 닿도록 뻗습니다. 네, 뒤꿈치만 닿도록 뻗으세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신발을 벗어주셔야 돼요. 부츠 신고 왔네. 발가락이 나와야 돼서. 발가락 양말도 벗어야 되나요? 양말은 안 벗어도 돼요. 그거까지는 참아주시고. 네, 냄새 날까 봐 혹시나. 자, 네, 발가락을 뒤꿈치를 닫고. 그렇죠. 거기에서 먼저 발가락을 이용해서 주먹을 꽉 져보시는 거예요. 발가락. 그거만 하시고요. 네. 이제 그게 됐으면 이제 발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끝을 멀리.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발가락 아까 처음에 잡았던 게 안 풀리는 그 정도구만. 그래야지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가락만 최대한 들어서 당겨보세요. 이제 그 상태에서 발가락 당긴 게 안 풀리게 발목을 당겨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네. 이렇게 다리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조금 같은 이렇게 자세로 오래 계시는 분들은 다리 스트레칭인가요? 그게? 다리 스트레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종아리 쪽을 많이 쓰게끔 해서 발바닥 종아리를 많이 쓰게끔 해서 피가 밑에서 위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잘 써서 혈액순환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발가락을 잘 못 써가지고 걷거나 무릎이나 허리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었나요? 네, 그래서 밑에서 피를 올려줘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종아리가 좋으신 분들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저 건강한 거 알통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제 알이 너무 많아. 너무 가늘어요, 너무 가늘어요. 가는데 알통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구두 같은 걸 신으면 너무 뒤에서 알통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이제 알통민이라고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건강한 거예요. 네, 제2의 심장이 여러분 종아리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서 조금 종아리도 이완시키는 거잖아요. 조금 이완도 되고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완을 시키려면 힘을 잘 쓸 수 있어야지 힘을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잘 쓰는 방법이랑 빼는 방법을 하는 거고 집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좀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분들은 누워서 벽에 다리를 올리고 지금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하지 부종도 좀 없어지면서 혈액순환도 좀 빨리 그리고 다리에 근육도 쓸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근력도 조금 이것도 그냥 그렇죠. 맨손 체조처럼 그죠? 네네네. 이렇게 근력도 강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 요즘 수업해 보면은 사람들이 좀 가장 어디가 좀 불편하다. 선생님 오늘 여기가 안 좋아 이런 말 좀 할 것 같은데 요즘 제일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아픈 부위나 그런 곳은 뭔가요? 그냥 여기 네 분 계신데 아무나 건드려도 어깨, 정답. 네 어깨, 목 다 아프실 거고 네. 그다음에 허리, 허리. 거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골프 치신 다음에 팔꿈치 아니면 무릎, 발목 이렇게 아프신데요. 제일 많이는 목이나 허리죠. 목이나 허리. 네네. 우리 석 과장님도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 허리 안 좋으신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목 같은 경우는 네네. 정말 현대인이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로 인해서 조금 오는 게 있을까요? 뭐 있다고 하면 있는데 굳이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들 보면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체육 교과가 따로 없어요. 네. 뭐 체육, 음악, 미술 합쳐져서 하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근데 앉아서 맞네요, 공부하는 맞네요. 일은 훨씬 많아져서 척추가 아직 다 자라기 전에 계속 그 압축되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척추가 비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척추 측만이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거는 어린이들한테는 없던 일인데 요즘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되었잖아요. 네. 너무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척추가 완벽하게 좀 발달되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게 어른 돼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경우 약간 그 운동 복장이 네.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은 레깅스 네. 그런 것만 신으시고 위에도 짧고 딱 붙는 뭐 이렇게 민소매 옷이라든지 약간 그런 게 옷들을 좀 입으시더라고요. 그런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쁘게 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번 학교에 4기에 시작하는데 네. 학생들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옷을 어떻게 입고 하나요? 라고 해서 너무 길거나 품이 크지 않은 옷이면 다 괜찮다. 방해만 안 되면 이라고 하니까 남자 학생들이 되게 아쉬워하긴 했어요. 그거를 기대하고 왔나 봐요. 뭔가 이렇게 늑대. 되게 좀 그랬는데 근데 동작을 좀 더 잘하게 되고 어려운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면 본인도 그 품이 크거나 긴 게 불편해서 점점 짧은 걸 입게 되실 거예요. 그게 더 잘 되니까. 저도 사실 운동을 가면은 이제 좀 저도 이렇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민망해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아가씨고 이러면은 샥 가겠는데 막 이제 애기 엄마고 막 이렇게 그냥 저의 보수적인 그런 네네네.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기 하지 않나 이러면 좀 과하지 않나 오바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에 약간 기존에 입으시는 그 여성분들이 입는 옷은 저도 잘 안 입거든요. 그게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저도 예전에 수영 배우기 전에 몸을 만들어서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못 만들다가 수영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필라테스 옷 입으려고 다른 운동하고 필라테스 옷 입고 와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런 걸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가서 운동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른쪽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힘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런 걸로 미루지 마세요. 옷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운동을 딱 하시면은 그냥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마련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 사람들 좀 뽕을 뽑는다 그러죠. 그렇죠, 회원들이 잘 강사의 티칭을 잘 받아가려면 몸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삐뚤어진 게 어디 삐뚤어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 뽕을 뽑으려면 좀 붙는 걸 입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해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그렇죠. 약간 삐딱한지, 네네. 어디 부분이 좀 약한지 막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못다한 얘기들이 조금 많아요. 오늘 끝까지 좀 함께 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제 노래를 한 곡 네네. 들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보내드리고 우리 오션 강사님이 신청해주신 노래는 끝곡으로 좀 듣도록 할게요. 자, 필라테스에 좀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늦었지만 강사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많이 해야 돼요? 있으신데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필라테스 강사하려고 체력 훈련을 더 해야 되냐, 아니면 회복 공부를 해야 되냐, 몸매를 준비해야 되냐, 네. 뭘 해야 되냐, 자격증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다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운전 배우기 전에 차 엔진을 공부해서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운전을 많이 해봐야지 운전이 느는 것처럼 네. 그냥 필라테스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필라테스 빠져든다. 지도자 과정 하면서 이제 네. 지도자 과정에서 운동을 시켜준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티칭 스킬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운동을 필라테스 운동을 본인이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저기 바깥에 네. 김수현 PD님이 이렇게 고개를 나는 저기 차량 뒤에 있는 강아지 그거 있죠 인형인 줄 알았어요. 네네 끄덕끄덕. 뭐 말씀하실 때마다 맞아 하면서 조만간 등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지금 계속 뭐 어디 센터 어디 있나요? 어디 지점 어디 있나요? 아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격하게 우리 오시영 강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엄청 경청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네요. 자 앞으로의 꿈 네. 어떻게 되세요? 뭐 일단 꿈은 제가 필라테스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쁜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안 배운 사람이 한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한 전문적이지 않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좀 긍정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며칠 있으면 한글날이잖아요. 네. 한글이 되게 위대한 게 몇 가지 처음에 것만 배우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좋은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제가 A 필라테스라고 만든 이유가 알파벳 A를 제일 처음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쉽게 몇 가지만 알면 계속 할 수 있는 그 좀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필라테스를 제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빠져든다. 자, 아니 또 이제 집에 식구들이 또 듣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뭐 아내분이나 우리 네네. 또 자녀분이 듣고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라디오에서 네네. 공개적인 어떤 가족들에게 메시지 보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네. 음악을 살짝 깔아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있나요? 네, 자 우리 오시영 강사님의 가족분들 누구에게 또 말씀을 하실지 듣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저희 가족 중에 함께 살고 있는 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제 와이프랑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요즘 애들 제일 바쁘잖아요. 학원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학원에 있기 때문에 못 들을 거고요. 제 와이프는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와이프 덕분에 제가 2014년도에 이걸 오픈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학교 다니거나 뭐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불평불만 없이 혼자서 좀 시간이 많이 있으면 힘들 텐데 그런 걸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내분한테 하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중요한 말이 빠뜨린 것 빠졌죠, 같은데. 그죠? 그게 제일 뒤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네. 항상 제가 앞으로 더 잘하고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신답니다. 네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듣고 싶은 노래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이 노래는 저희 차차차 마지막 곡으로 좀 틀어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